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투자자나 경영인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 수준의 인문고전 독서 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군중이 가지 않은 곳을 탐험하고 그리고 군중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것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의 사고방식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인들의 성공 비결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인문고전 독서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제와 경영의 기본 인문고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은 고전 독서법을 연구하시면서 7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직접 적용을 해보신 교육자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 비롯해서 자기개발 도서로 베스트셀러 작가 계열에 진입하신 분인데요. 이지성 작가 이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성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계적인 경제인이나 경영인들이 많이들 인문고전 독서 광이다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인문고전 하면은 사실 우리가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책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왜 이런 선입견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네, 그런 선입견이 생겨난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실 이제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말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사회를 만든 사람들이 인문고전 독서가들이거든요. 네, 자세한 이유는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문고전 독서 교육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홀하거든요. 1편에서도 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소홀해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인문고전 독서 교육이 소홀해진 배경은 일단 강대국들의 어떤 그 음모와 작용, 조정 이런 것들이 가장 이유가 크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스트셀러도 좋지만 베스트셀러가 뭐 아무리 수명이 길어야 뭐 많이가 10년이잖아요. 5년, 뭐 2, 3년이면 다 없어지고. 그런데 1000년, 2000년씩 살아남은 책을 한 번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조차 우리가 어려울 거야라는 이런 고정관념으로 다 밀어넣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고정관념 깨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문고전 독서법 중에서도 경제와 경영의 기본이 되는 인문고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문고전 독서법 경제 경영편 듣기만 해도 어렵지 않으세요? 머리 아프시죠? 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도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참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아세요?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계시네요. 네,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1990년대에 일주일 동안 얼마를 번지 아세요? 1조 원. 일주일에 1조 원을 번 사람이에요. 금융으로. 세계 최고의 금융 황제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사실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뭐 10대 시절에 막 마네킹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가발 공장에서도 일하고 가발 잘못 붙였다 쫓겨나기도 하고 막 페인트공으로도 일하고 농장에 가서 사과 따는 막 이런 농장 노동자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그 서양 자본주의의 그 있잖아요. 밑바닥에서 막 신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막 크리스마스 때도 막 돈이 없으니까 일하다가 짐 나르다가 짐에 다리가 깔려서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런 사람인데 더 재밌는 건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금융왕제인데 이 양반이 한때 유명 투자자
유명 금융가의 조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몇 달 만에 해고돼요. 이유가 뭐냐면 너같이 정말 이렇게 못 알아듣는 놈 처음 봤다, 금융에 대해서. 좀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증권 분석사 시험을 봐요. 자격 시험을. 거기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금융왕제가 된 배경에는 이 사람의 무시무시한 인문 고전 독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평생에 단 한순간도 인문 고전 독서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노동자로 일할 때나 대학을 다닐 때나 뭐 이렇게 금융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항상 철학책을, 철학 고전을 읽고 철학 논문을 쓰고 심지어는 대학원생들을 개인 교사를 고용해서 철학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금융왕제가 되는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의 철학 고전 공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철학자들을 1등석 비행기 티켓 끊어주면서 자기 자택으로 초대해서 철학 토론을 벌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모든 금융의 이 능력의 비법은 철학에서 나왔다고.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철학적인 사고로 주식시장을 바라보았다. 그 결과 주식시장이 오를 때도 돈 벌고 내릴 때도 돈 버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써놓았습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철학하면은 알잖아요. 돈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렇죠? 네. 무섭잖아요. 남편이 철학책을 본다. 저 인간 저러다가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저러나 저 인간이 바로 뺏고 뭘 안겨주고 싶어요? 1년 만에 10억 벌기 이런 책을 가정 경제를 위해서 고상한 철학도 좋지만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 인문고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보면은 그 서양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의 일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탈레스가 사람들한테 좀 무시를 당했어요. 똑같은 저 인간 맨날 철학한다고 저러다 집 말아먹지 거지 될 거야. 이 사람이 좀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한번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내가 대부자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그래서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대부자가 됐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서양 최초의 철학자가 최고의 경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놀랐죠?